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소금 인형의 바다 그 뒤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가 팔이 5개인데 2개밖에 없어서 2개 먹는 걸 도와주었었죠. 자, 다음 이번 시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북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제비뽑기를 했는데 벨루가가 당첨됐거든요. 북극의 얼음바다 밑이 고향인 벨루가를 배웅하는 일은 정말 모험 중의 모험입니다. 그래서 모두 신났습니다. 여러 날 동안 북쪽으로 헤엄쳤지만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정어리와 참치와 크롤새우 떼가 몇 번 지나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졌는지 그들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 중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공격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하며 때론 춤을 추며 여행했습니다. 온대 해역을 지난 뒤에도 백상아리를 비롯해 모두 차가운 바다를 잘 견뎌냈습니다. 빙산 하나가 떠내려오는 걸 도세치가 발견했습니다. 바다 밑 15m 아래에 뾰족뾰족한 얼음 가시들이 질비하다네요. 조심히 피해갑니다. 그런데 빙산들을 모두 피하자마자 앞서가던 백상아리가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동시에 모든 물고기들이 헤엄을 멈추었지요. 100m 앞 바다 밑에서 거품이 올라와요. 흰수염 고래가 만들어내는 그물 거품. 백상아리가 말했습니다. 정말? 멀리서 접근하고 있는 거대한 몸체가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에게 감지되었습니다. 흰수염 고래가 아니라 향유 고래. 정보를 종합한 문어 울파파가 소금 인형에게 보고했습니다. 향유 고래이든 흰수염 고래이든 바다의 왕 같은 존재들이지요. 우리를 거품 그물로 가둔 뒤에 한 입에 삼키려는 거야. 흰 돌고래 벨류가가 말했습니다. 향유 고래에겐 우리 모두 한 끼도 되지 않아. 만타가오리가 거들었습니다. 소금 인형이 주위를 살폈지만 바다 밑에도 동굴 같은 숨을 곳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 밑이 또 융기에도 달아날 곳은 없어요. 만타가오리가 더 겁을 줬습니다. 소금 인형은 솔베간팽에게 백상아리 입속으로 들어가게 한 뒤 향유 고래와는 반대쪽으로 전사들의 진군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백상아리가 어찌나 서둘며 빨리 헤엄치는지 등지러미를 잡고 있던 소금 인형은 다른 물고기들이 따라오지 못할까 걱정돼 자주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향유 고래의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스스로 파도를 일으키며 향유 고래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디들 가는 거냐? 너희들 재혼에는 위험한 여행이 아닐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보다 작은 향유 고래들 몇 마리가 순식간에 나타나 아쿠아리움 전사들을 에워쌌습니다. 20여 m씩 되는 그 큰 고래들과 맞서 싸울 방법은 없습니다. 그들이 사방을 막고 있었기에 달아날 곳도 없습니다. 바닷속으로 잠수해도 향유고래가 더 유리하지요. 소금 인형은 백상아리의 지느러미에서 뛰어내려 향유고래 앞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백상아리조차도 향유고래에겐 한입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기에 개체의 크기를 기준 삼아서 대화 상대로 나서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지요. 향유고래의 얼굴 앞 몇 미터까지 다가간 소금 인형이 나무란을 두러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먹이로 생각하고 있니? 오늘은 멋진 날. 나는 플랑크톤만으로도 충분해. 뜻밖에도 다른 고래들마저 합창하듯 그 말을 인사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향유고래가 입을 크게 벌리더니 듣기조차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뿜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풍당당함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연민을 주고 고통마저 떠넘기고 싶어하는 울음이었지요. 향유 고래의 치아에 낚싯줄이 칭칭 감겨져 있음을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소금 인형은 향유 고래의 이빨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몇 개의 치아에만 얽혀 있기에 향유 고래가 엄살을 피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낚싯줄인 줄 모르고 삼켰어. 뱃속에도 가득해. 어? 뱃속까지 낚싯줄이 들어있구나. 그 말을 하고 난 소금 인형은 매듭을 풀어보려고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정말 버거웠습니다. 낚싯줄이 내 몸속 장기들을 꽁꽁 묶고 놓았으면 어쩌지? 그렇다고 안 꺼낼 수도 없고. 걱정하지 마.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일은 없어. 소금 인형이 말했습니다. 대신 너무 아프면 소리쳐. 억지로 빼낼 수는 없는 일이야. 소금 인형은 문어와 힘을 합쳐 매듭을 풀었고 백상아리와 돌고래와 참치 등이 줄다리기 하듯 매달려 고래 뱃속의 낚싯줄을 끌어당겼습니다. 한없이 덩치 큰 그 고래의 생명이 아쿠아리움 전사들 손에 달렸다는 건 아이러니한 일이었습니다. 향유 고래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신음소리를 냈더라면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일이고 귀가 접수하기조차 괴로웠을 거예요. 수십 미터의 낚싯줄이 꺼내지는 걸 지켜보던 다른 향유고래들이 즐겁게 꼬리를 흔들어댔기에 지구의 태풍의 눈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딜 그렇게 서둘러 가는 거니? 그 향유고래가 소금 인형에게 말했습니다. 바닷물이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지 않니? 소금 인형은 고래들이 자기 일을 방해할까봐 말을 돌렸습니다. 20년 전보다는 높아진 것 같아. 그 고래는 자기 이름이 알곤킨이라고 했습니다. 향유 고래들이 나쁜 의도를 품지 않은 것 같자 소금 인형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지금의 바다? 그리고 옛날에 아름다웠던 바다는 이제 없다는 거지? 알곤킨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이 바다에 그런 일이? 다른 고래들이 코러스를 넣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은 바다에 관한 정보를 나름대로 여러 통로로 전해 듣습니다. 우주에 관한 정보도 꿈을 통해 인간들보다 더 빨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두말할 필요 없이 뇌가 큰 고래 종류들이지요. 대장 알곤키는 앞으로 바다에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질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알곤킨이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자 고래들이 또 코러스를 넣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이 바다에 그런 일이? 소금 인형과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이제 고래들과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파도에서 중심 잡고 있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곤킨이 길 안내와 호의를 자청했습니다. 내 고통을 덜어줄 누군가를 찾아 대양 구석구석 안 다녀본 것이 없어. 내 목숨을 구해줬으니 너희들에게 신세를 갖고 싶다. 이게 우리 향유고래의 전통이야. 우리도 차가운 물을 찾아가는 일정이 남아있고 빙산 폭포수로 치유해야 돼. 소금 인형은 고래들과 함께 여행을 할지 아쿠아리움 가족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문어 을파파가 향유고래를 받아들이자는 의사를 먼저 내비쳤습니다. 어릴 때 북극 바다를 떠나온 벨류가도
고래의 진심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수온이 차가워질수록 파도는 더 힘찼고 떠내려오는 빙산의 수요도 많아졌습니다. 이런 차가운 물은 벨루가를 제외하곤 대부분 처음이지요. 아쿠아리움에서는 항상 섭씨 26도 안팎의 수온이 유지되거든요. 하지만 체온 조절은 걱정할 필요가 없긴 하죠. 사람들의 포경선 외엔 바다에서 두려운 게 없었던 향유고래는 이 새로운 낯선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알곤키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등 안 가본 바다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좋아해야 될 일 같은 게 없었어. 다들 나를 피했고 원하는 모든 걸 했지. 사명이 있다는 건 정말 즐겁구나. 고래들이 길을 내자 내심 걱정했던 참치떼마저 피해갔습니다. 소금인형은 고래들과 함께 있는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기에 모처럼 경계 수위를 낮추었습니다. 간간히 보이는 빙산 위에 올라앉은 바다사자 무리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졌지요. 어떤 빙산에는 바다사자 수천 마리가 올라앉아 있었지만 떠내려오는 작은 빙산들이 많았기에 피해가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벨루가의 고향에 도착해 배웅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정찰을 나섰던 도세치의 보고를 받은 문어 을파빠가 소리쳤습니다. 아기 곰들이 빙산에 갇혀있다. 소금인형이 알곤킨의 등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광활한 빙산 위에는 북극곰 수백 마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아기 곰들이었고 수십 마리의 어른 곰들이 아기 곰들이 바다로 빠지지 않게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기 곰들은 헤엄은커녕 걸음을 떼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모두 수면 위로 뛰어올라 아기 곰들을 구경했습니다. 문어 을파파는 만타가오리 등 위에 올라앉아 하늘을 날며 가장 높은 곳에서 살폈습니다. 아기 곰들은 자기들이 어떤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른 채 재롱을 부리며 몇 걸음 걷다가 드러눕곤 했습니다. 막 태어났는지 아직 눈도 못 뜬 채 어미젖을 물고 발을 꼼지락거리는 아기 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젖이 나오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곰들끼리만 알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북극곰들은 모두 암컷이야. 두려움에 떨고 있어. 아주 먼 곳까지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청새치가 문어에게 말했습니다. 빙산을 타고 다니던 바다사자들과는 입장이 다른 것 같아. 암컷들이 배고픈 수컷에게서 새끼를 보호하려고 모여있다가 빙하가 갈라진 것 같아. 북극사정에 정통한 벨루가가 말했습니다. 알곤킨 등 위에 서서 소금인형이 살펴보니 청새치와 벨루가의 말이 다 맞았습니다. 이미 북극곰의 몰골은 너무나 처절해 계속 쳐다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저 상태에서는 젖이 나올 리가 없을 테니 아기곰들의 생명은 빙산 위가 아니라도 분초를 다투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행히 주변에 수컷 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어 을파파가 소금인형에게 말했습니다. 벨루가 말이 맞아. 바다사자들이 모두 떠난 게 원인이야. 아기곰들은 아직 헤엄을 못 쳐.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사이에 북극곰들이 올라가 있는 빙하가 굉음을 내며 금이 갔습니다. 그런데 만타가오리와 함께 바다 밑을 정찰하고 막 올라온 벨루가가 말했습니다. 그린랜드 상어떼가 올라와. 어쩌지? 그린랜드 상어는 북극곰 등의 시체가 바닷속으로 떨어지면 먹어 치웁니다. 저놈들이 어떻게 알고 떼거리로 몰려오는 거야?
향유고래 알곤킨이 초음파로 감지하고 말했습니다. 아기 곰들은 곧 그린랜드 상어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어미 곰들도 육지까지는 너무 멀어. 벨루가가 말했습니다. 아기 곰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소금 인형이 알곤킨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알곤킨은 굉장히 낮으면서도 높은 소리로 따! 따! 어디론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소리가 총소리 같아서 소금 인형은 말할 것도 없고 백상아리마저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기 곰들을 태운 빙벽의 구멍에선 빙하수가 폭포가 되어 여러 곳에서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뾰족뾰족 솟아난 얼음들은 저마다 그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알곤키는 뾰족뾰족한 얼음의 면 같은 건 걱정되지 않은가 봅니다. 자기들이 빙산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섬 같은 빙산이었지만 알곤키는 자기와 일행이 몸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청새치와 만타가오리가 해빙의 면적과 두께를 살폈습니다. 정보를 종합한 문어 을파파가 말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밤에 빙하와 닿을 거야. 기온이 떨어지니까 빙산이 합쳐지는 것은 일도 아니야. 새벽엔 영하 섭씨 70도까지 내려가요. 벨루가가 말했습니다. 소금 인형이 알곤킨에게 말했습니다. 위에 있는 얼음보다 17배 정도 큰 빙산의 뿌리가 바다에 잠겨 있어. 괜찮겠니? 알곤킨은 같이 온 향유 고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밀어붙이자! 새벽엔 빙원이다! 다른 향유 고래들이 일제히 합창했습니다. 밀자! 새벽엔 빙원이다! 밀자! 새벽엔 빙원이다! 알곤킨을 비롯한 향유 고래들이 머리를 얼음 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얼음가에 있는 어미 북극곰들은 고래들이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몰려든 것으로 착각하고 새끼들을 얼음가에서 멀리 쫓아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향유 고래들은 초음파로 정확한 방향을 셈한 뒤 각도를 정해 힘의 세기를 예측하여 물에 잠긴 빙산의 아랫부분을 북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광활한 빙산은 몸 길이 20여 미터가 되는 향유골에 여러 마리가 밀어붙여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양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향유고래들은 계속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아니, 눈 깜빡할 시간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고래들도 아쿠아리움의 전사들도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갑자기 바다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금 인형이 알곤킨의 등 위로 올라가 고개를 돌려보니 멀리서 고래 무리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혹등 고래와 범고래들이었습니다. 소금 인형은 바다에서 살 때조차 종이 다른 큰 고래들이 함께 모인 장관은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몰려온 고래들이 알곤킨에게 안부 인사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향유고래 알곤킨은 고래종들이 직접 선출한 대장일 뿐 아니라 덩치 큰 고래들마저 신처럼 생각하는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낚싯줄을 삼킨 뒤부터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기 족속만 이끌고 다른 고래들을 멀리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주위 바다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고래가 몰려 있습니다. 모두 힘을 더한다면 면적이 수평선에 닿는 빙산일지라도 금방 빙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산이냐 빙원이냐
알곤킨이 소리 지르자 다른 고래들이 합창하더니 빙산이냐 빙원이냐 빙산이냐 빙원이냐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향유 고래들이 중심부를 맡았습니다. 다른 고래들이 좌우로 자기 몫을 정하더니 빙산에 달라붙었습니다. 빙산이냐 빙원이냐 빙산이냐 빙원이냐 고래들이 무시무시한 합창과 함께 빙산을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빙산과 빙화면들이 금방이라도 부딪힐 것만 같았지만 웬일인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천지가 새로 융기하는 듯한 고래들의 무시무시한 합창은 계속 바다를 메우고 넘쳐납니다. 짜자자잔! 이윽고 빙산이 저 멀리 빙원을 향해 쑥 달려가 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빙산의 한 끝만 빙원에 맞닿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천둥보다 크게 세상을 흔들었고 금방이라도 얼음 왕국이 융기할 것 같은 기운이 들었습니다. 고래들은 지느러미 하나 꼼짝하지 않고 지켜보더니 신이 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빙산이냐 빙원이냐. 이번에는 모서리만 닿더니 그마저도 금방 떨어졌습니다. 이기자 이기자. 알곤킨의 구호소리가 바뀌자 고래들의 합창도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노래는 더 저음입니다. 그 낮은 음이 지진파처럼 북극 바다를 흔들어댑니다. 육지 쪽으로 길을 피해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은 빙산이 조금씩이라도 빙원과 맞대할 때마다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얼음 위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북극곰들은 빙산이 빙원과 붙어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지 달려가는 놈 하나 없었습니다. 뒤늦게 눈치 빠른 몇 마리가 자식들을 놔둔 채 고래들이 만들어준 얼음다리 위로 빙원을 향해 달아났습니다. 아무리 큰 고래일지라도 얼음에 몸을 붙이고 오래 있으면 체온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고래들은 빙산을 밤까지 붙들고 있지 못했습니다. 고래대장 알곤킨의 몸은 얼음 조각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뇌 기능마저 깜빡거렸지요. 견디자! 이기자! 종이 다른 고래들의 낮은 음이 지진파처럼 알곤킨에 대해 스며들고 있습니다. 알곤킨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주위를 살핍니다. 바다의 왕인 처지에 체온이 내려간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왼편에도 오른편에도 수많은 고래 친구들이 빙산을 몸으로 막은 채 빙원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밤은 빨리 오지 않는 걸까? 알곤킨은 생각합니다. 벌써 밤이 왔어야 할 만큼 긴 시간이 흐른 건 틀림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빙산의 한쪽 면이 빙원에 맞닿은 소리가 들렸기에 알곤킨은 두려움과 공허함을 일시나마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운명이 알곤킨을 미워하나 봅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그린랜드 상어가 떼지어 몰려옵니다. 이젠 자기를 목표로 삼는다는 걸 뇌가 발달한 알곤킨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렇다고 도망친다는 것을 대안으로 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죽더라도 저 무지한 아귀 같은 놈들에게 보시를 베푸니 오히려 한을 품지 않아도 될 일이라고 마음을 달랬습니다. 알곤킨의 양옆에서 함께 빙산을 밀던 친구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북극곰들의 어미들은 절대적 위기 상황에서도 참 매정하네요. 수컷에게서 새끼들을 지키려고 나설 땐 언제고 지금은 한 끝이 닿은 면들을 찾아 제각기 빙원으로 달아납니다. 수백 마리의 아기곰들을 지키는 어미는
이제 몇 마리뿐입니다. 고래 등 위로 뛰어다니며 응원하고 있는 소금인형은 향유 고래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염두에 둔 적도 없습니다. 문득 섬뜩한 느낌이 일어 빙산을 살펴보았는데 순백의 얼음이 붉은 빛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고래들이 뾰족한 얼음들의 몸이 베인 핏살입니다. 그마저도 새로 생긴 얼음들이 금방 덮어나갑니다. 마침내 소금인형은 알곤킨이 버둥거리다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소금인형은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바닷속으로 따라 들어갈 구할 길도 없는 일입니다. 소금인형은 아쿠아리움의 전사들이 있는 물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웃고 있어? 만타가오리가 돌고래 벨루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미안, 난 안 웃었어. 웃었잖아. 내 얼굴과 턱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래. 내 가슴은 찢어져. 돌고래는 거짓말 안 해. 울파파가 말했습니다. 도세지처럼 물의 저항을 피하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벨루가가 마지못한 듯 고백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의 벨루가의 인기는 성격에서 온 것이 아닌 웃는 얼굴 때문이라는 것을 소금인형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인형은 만타가오리를 타고 공중으로 올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북극곰을 구하려다가 향유 고래들은 모두 멸종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자리를 혹등 고래들이 맡고 있고 그 뒤는 혹등 고래와 사이가 좋지 않은 범고래 무리들이 바짝 붙어 대기에 있습니다. 범고래 뒤에서는 고래상어들이 몰려들어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나마 밤이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알곤킨 미안해. 소금인형의 가슴에 스며든 슬픔은 얼음들에 베인 고래들의 피비쌀만큼이나 처절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나 봐. 북극곰의 새끼들을 구한다? 그래서 세상이 뭐가 달라지는 걸까? 회의가 이렇습니다. 고래들의 분기공에선 수없이 수증기가 뿜어올랐으며 그때마다 얼음 조각품이 만들어졌고 이는 순식간에 바다로 떨어집니다. 이제 고래들에게 되돌아가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앞쪽에 있는 고래들은 순식간에 얼음과 몸이 하나로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제준의 손전화에 소금인형이 만타가오리 등 위에서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소금인형이 바다로 떠난 수없이 보냈지만 처음 받은 메시지입니다. 소금인형과 아쿠아리움의 물고기들이 북극바다에 있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부터 물고기들에게 부착된 카메라와 위치 추적기들이 작동하지 않았고 도착한 영상도 전무했습니다. 벨루가를 빼면 따뜻한 물에서 서식하는 종들입니다. 체온 자동 조절 기계가 아직 잘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마음이 놓이긴 했지만 아직 임상 단계여서 언제 고장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소금인형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게 후회되었습니다. 고래들이 빙산을 밀고 있는 영상을 봤을 땐 머리가 어찔어찔했습니다. 혼자서 분석하거나 묵힐 수 있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마침 북극 취재를 나가 있던 방송사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언론과 선이 닿은 지인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은 좀 많이 길었죠. 네, 고래들이 힘을 모아서 얼음을 밀어가지고 북극곰, 아기곰들을 구하고 있네요. 저는 북극곰들이 얼음에 찔려서 피가 나서
얼음이 핏빛이 되었다는 걸 읽을 때는 잠시 눈물도 났답니다. 네, 이렇게 바다를 지키고 있네요. 오늘 조금 많이 길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이 시간에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